안녕하십니까, 낑시입니다. K리그 37라운드 스플릿 라운드 네 번째 경기, 이번에는 인천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대전이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대전이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다음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전북과 대구와의 경기가 전북이 3대1 승리를 따내면서 인천은 강등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의 모습을 보니 속상하고 씁쓸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승부의 세계라는 게 결국에는 패자는 정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강등의 아픔을 겪게 된 인천은 2부 리그가 참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은 오랜 기간 동안 2부 리그에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슬픔을 더 알기에 더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이번 경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양팀의 경기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전환에 적극적으로 보여졌는데요.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을 때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 지역에 진입하려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전이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전방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이었습니다. 대전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막무가내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마사를 필두로 한 전방 압박은 상대 수비에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마사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던 동료 두세 명이 같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대가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압박을 통해 공을 뺏어내서 순간적으로 양쪽으로 펼쳐지는 선수들의 오프더블 움직임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골이 들어갔던 순간에는 공격진들의 오프더블 움직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준범이 원터치로 돌려놓고 마사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최건주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오면서 마사는 순간적으로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패스를 찔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도영 선수는 반대쪽인 왼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갔고, 최건주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순간에는 상대의 앞에 두 명의 수비가 있었지만 마사는 뒤쪽에서 파고들면서 세컨볼을 바로 때린 마사의 슈팅은 코스가 굉장히 정확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상대 골대 팝포스트 쪽에 정확하게 깔아차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전반 7분 만에 인천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린 대전은 그때부터 주도권 싸움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 실점을 한 인천이었기에 전방에 많은 숫자를 줄 수밖에 없었고, 대전은 그 점을 활용해서 상대의 공격진이 순간적으로 달려들 때 대전은 3자 패스 내지 롱패스를 통하여서 상대의 중원을 허물고 전방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전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 3자 패스 플레이는 감탄을 지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 이순민, 밥신, 김준범, 윤도영, 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3자 패스하는 모습은 이 선수들 볼 진짜 잘 찬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인천을 괴롭히던 대전은 전반 16분 만에 추가골을 달성하면서 상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의 클리어링이 있었을 때 최건주 선수는 빠르게 달려가서 김준범 선수에게 다시 공을 연결해줍니다. 최건주 선수의 질 좋은 패스와 김준범 선수의 한 번의 터치로 상대 왼쪽 측면을 허물 수 있었고, 상대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컷백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그 컷백이 바로 연결되진 않았고 상대에게 굴절이 돼서 가긴 했지만 상대의 수비를 골대 쪽으로 모두 끌어당기고 나서 갔던 그 패스의 선택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졌고요. 안톤은 왼발잡이 센터백인데도 불구하고 오른발로 과감하게 때리면서 첫 번째 골이 들어갔던 마사의 코스와 동일하게 정확한 낮고 빠른 슈팅을 통해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톤 선수는 오늘 전반전에 가장 돋보였던 선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인천의 핵심 무고사와 제르소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질식하게 만드는 그 수비는 보면서도 감탄을 전했습니다. 빠르게 전진해서 상대가 돌아서지 못하게 올라가는 안톤의 수비는 든든한 국밥 그 자체였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두 골이 들어갔기에 인천은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3-4-3 포메이션으로 시도했던 인천은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중원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4-3-3 포메이션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3-3으로의 포지션 변경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본래 제르소와 무고사에게 집중되었던 인천의 공격이 우측 미드필더 지역에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김보섭의 움직임이 더해져서 인천의 공격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포메이션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바꾸자마자는 효과적인 공격 찬스를 찾아오진 못했지만 점차 호흡이 맞아 떨어져 나가면서 대전의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대전의 실점의 장면에 대해서는 인천이 잘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은 우측면 터치라인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대전의 수비진을 끌어당겼고, 그로 인해 공백이 생긴 대전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순간적으로 침투를 한 이명주 선수가 낮고 빠르게 질 좋은 크로스를 올렸고, 제르소는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원터치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제르소의 득점으로 인해 전반전은 2대1로 마무리가 되었고, 후반전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후반전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개싸움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대전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인천은 어떻게든 골을 넣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타났던 게 바로 빛 그 자체, 빛창근이었습니다. 오늘 이창근 선수는 여러 번의 슈퍼세이브와 공중볼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캐칭, 후방에서 선수들을 조율해주는 그 모습까지 전부 다 이래야지 국대를 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던 플레이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창근 선수 다시 국대 발탁이 되었는데, 조현우라는 넘버원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한 경기라도 출전을 해서 대전 팬들의 그 자부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은 대전 선수들이 각 포메이션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배준호 선수, 그리고 중원의 핵심 황인범, 김민재 선수와 센터백 라인을 이루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효민 선수까지, 골키퍼의 이창근 선수까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대전 팬으로서는 정말 황홀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절히 바랍니다. 후반전에서의 대전의 공격은 김승대 선수와 김인규 선수 필두로 한 역습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김승대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제가 최근에 시티팟에서 김승대 선수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김승대 선수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린 건지 오늘 보여준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전성기 시절의 김승대의 모습을 또 다시 볼 수 있었던 그런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김승대 선수가 보여준 라인 브레이킹 능력과 컵백의 선택지 또한 질이 좋았다고 보여졌는데요. 근데 김민균 선수가 날려먹은 그 한방, 그게 너무 컸습니다. 바로 앞에서 골대 위로 넘어가는 슈팅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던 그 슈팅이 나왔는데요. 김민균 선수가 마무리 슛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보여줬던 모습은 좀 많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후반 80분을 기점으로 대전은 수비수 2명을 투입하면서 5백을 놓고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인천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보았지만 이창근 선수의 슈퍼세이브, 대전 수비진들의 블락, 그리고 골대 위로 넘어가는 슈팅들까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 인천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2대1로 대전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인천은 강등을 확정짓게 되었고요. 대전은 잔류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대전이 잔류를 확정짓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황선홍 감독이 대전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여론이나 팬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물론 부임 후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이대로 정말 대전이 강등을 당하게 되는 건가 싶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선수단으로 팀을 꾸려나갔고, 또한 요시다 코치 영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에는 대전은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잔류를 확정지었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대한 구상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보드진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티팟에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잔류 드디어 확정이 짓게 되면서 마지막 경기 제주전은 안심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4 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스 가야죠.